이어서 어제 분위기 살펴보고요. 오늘 국내장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전날 우리 시장은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깊게 좀 낙폭을 키우면서 21선까지 장중에 위협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장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탓이라고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흐름 보시면 0.8%가량 조정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240선에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3,230선까지 위협받는 이런 모습이 펼쳐졌지만 그래도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인 채 거래 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루 만에 반락한 가운데 어제 수급 주체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장 초반에 좀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재차 외국인 쪽에서 매도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 환율 1,130원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물 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기관 쪽에서 좀 더 물량 쏟아내면서 1조 원 넘게 파는 모습 확인했고요. 다행히도 개인 쪽에서 좀 받아냈습니다. 1조 원 넘는 규모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는 방어됐다라는 해석들도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연속성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시장 안에 있는 섹터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크게 빠졌던 섹터를 보시면 전기가스 섹터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유틸리티가 조정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이 크게 빠졌기 때문인데요. 전기 요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됐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덴티움을 포함해서 이런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차익 매물소하면서 의료정밀도 약했고 통신 섹터 조정이었습니다. 방어주도 이렇게 약했는데 민감주들도 조정받으면서 운수창고 그 안에 있는 해운이라든지 철강 쪽 또 비금속 광물 sek터도 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섹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좋았던 쪽은 의약품, 서비스 업종 이쪽이었는데요. 보시면 의약품 섹터가 종가상으로 1.8%가량 올라가며 업종지수 단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mRNA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업종을 이끌었고 기계 섹터가 소폭 올라가면서 두산중공업 같은 원전 종목들의 선전 속에 기계 섹터도 상승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단 두 업종만 상승으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빠졌습니다. 나흘 만에 조정받으며 거래 마감지였고요. 사실상 보합권으로 마감됐던 닷새 전 포함해서 본다면 8거래일 만에 이 같은 상승 랠리가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 약세로 거래 마감지였고 그래도 1,010선을 지지한 채 1,010선 딱 종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숨고르기 속에 수급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목금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사흘 만에 포지션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팔면서 700억 원의 매물 출회가 있었고 기관도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 역시 사들이면서 양시장 모두 다 방어하는 주체였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들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장에 걸쳐서 화제가 됐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게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인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을에는 지배종으로 자리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WHO에서도 이와 관련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항공주들 리오프닝 재개 기대감 속에 올라왔다가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보시면 대한항공 21선 내주면서 3.5%, LCC도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이렇게 밀린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힘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섹터 간의 차별화가 좀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시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백신 관련 종목, 특히 mRNA 관련 종목들 강했습니다. 국책과제 주간기관으로 선정된 진원생명과학이 어제 11%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어졌고요. 한미그룹이라든지 또 지난 5월에 모더나와 손을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특히 모더나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완제품 포장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요. 다시금 한국지사 설립과 더불어 생산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이현제약이라든지 관련한 CMO 쪽으로도 힘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단키트주들도 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소식 속에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CJD 모처럼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려 종가상으로 16% 튀어오르며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자금도 유입됐다는 점 그동안의 수급 변화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다 같이 동반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좋았던 쪽, 이어서 체크를 해보면 조선주들이 장중, 특히 오후장에 시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상승 반전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민감주가 다 같이 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는데요. 뉴스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주간 단위로 1조 원 넘는 수주 쾌거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그동안 10척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따냈다고 하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최근 수주를 잇따라 해냈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각각 1조 원 넘는 규모로 알려지게 되면서 올해 목표치에 대한 자신감 좀 더 붙는 뉴스로 해석됐습니다. 장중 상승 반전한 한국조선해양은 2.6%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살짝 밀리긴 했지만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고 모두의 상승,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선기자재도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OLED 종목들 추가적인 랠리가 좀 나왔는데요. 이 신고가 종목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OLED 관련해 제2의 전성기가 기대된다. 내년에 대한 전망치로 함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추가적으로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쪽으로 OLED TV 시장과 관련된 진출 소식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팩트체크 중요하게 좀 체크를 보셔야겠고요.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장비안의 AP 시스템 신고가 마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장 모닝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박동기 전문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간밤에 미장이 올라서 조금은 힘이 납니다. 어제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크게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핵심은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하루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3% 이상 하락하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도 모두 비교적 최근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글로벌 시장의 조정 원인은 요약을 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상 이슈 부각,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이었죠. 빠르면은 내년 말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갑작스런 매파적 발언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 긴장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수급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거의 각각 한 1조 가까운 매물을 지금 내놓으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온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기관 외국인들이 2조 원을 매도를 하고 이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2조 원을 지금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낙폭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수급 압박 또 금리 인상 이슈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3,25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수대죠. 이 박스권 이제 상단 부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면서 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에 일단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이 나름대로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배경에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주요 그 바이오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흐름 이 부분이 코스닥 낙폭을 제한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도 자, IT 장비주, IT 부품주 등 IT 관련되는 종목들은 자, 전반적인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물론 어제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금 확산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기준으로 지금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영국에서는 지금 백신 1차 접종자가 전체 인구수의 한 80%를 지금 넘어서는 수준이고, 특히 또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한 60%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가 한 달 전에 평균적으로 한 3,000명 선에서 최근에는 지금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13,000명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다. 자, 상당히 좀 뭐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특히 이제 영국 쪽의 신규 확진자는 90%, 그리고 또 러시아 쪽의 신규 확진자 수가 8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금 확산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데, 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을 압박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자,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었죠. 바이오주들이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준 요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심리,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가격 메리트 부각,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모멘텀인 측면을 보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역시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주들의 매수세를 지금 유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이 지금 최근 자, 1000포인트 수준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지금 잘 지키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 위에서 지수 흐름의 유지가 될 경우에 투자 심리는 여전히 하방 쪽보다도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강하게 회복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 코스닥의 지수가 1000포인트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흐름, 그리고 또 투자 심리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과매도권,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요인 중에 지금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위에서 그동안에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친 바이오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이들 바이오 낙폭 과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바이오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해당이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등 이런 종목들과 진단키트, 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 이런 종목들이 주요 대표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제 강한 특징 종목들을, 몇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셀트리온부터 해서 헬스케어, 제약까지 6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종목들이 바닥을 타지고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좀 일어나면서 15만 원 강하게 지금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121선까지 지금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이 지금 25만 원 선인데요. 1차적으로 지금의 현재 반등 수준은 지금 이제 121선 회복을 한 상태에서 향후의 흐름은 20만 원 전후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던 레키로라에 대한 임상 3상 이 성과가 긍정적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향후에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시젠인데요. 시젠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바닥권을 타지고 어제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지금 이슈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에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던 시젠 같은 진단키트 대표주 종목들도 6만 원 선이죠. 6만 원 선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이 국내 확진자 수는 지금 뭐 400명대, 300명대로 지금 이제 줄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그렇지만 또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그동안의 낙폭 과대 수준에서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역시 지금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자, 이 종목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mRNA 백신 개발 국책 과제 주관 기관으로 지금 선정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시세 분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mRNA 관련되는 그 원재료 쪽에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 부분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mRNA 관련되는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3만 원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자, 엊그제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한 번 더 관심 이제 비바이오 종목 쪽에서는 어제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라면은 AP 시스템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의 지금 OLED 쪽에 대한 이제 투자 재개,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잠잠했던 OLED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임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그 중에서도 AP 시스템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2,000원까지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향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 흐름상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관점에서 AP 시스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좀 끊기는 현상이 있어서 불편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금 좀 연결 시도하면서 저희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특징으로 짚어주셨던 건 바이오 강세,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와 관련된 우려감들도 자리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지금 자리상으로 좀 나아지는 이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좀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하루 만에 좀 진정 국면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반등이 나타나면서 혹시 어제 강했던 이들 종목들이 힘이 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오늘장은 전략 어디에 포커스 맞출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 시장도 하루 큰 폭 하락 또 하루 큰 폭 상승 이런 지금 그 방향성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나스닥 지수 흐름이 지금 14,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될 것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 결국 나스닥이 14,000포인트가 일단 지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다우지수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선을 이탈하면서 기술적인 흐름상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왔었는데 강한 반등이 들어오면서 역시 지금 시장 흐름은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하락되는 매수 관점,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지금 국내 증시는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가 어제 같은 경우 뭐 대밀림에서 실패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강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결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과 또 경기 회복 쪽에 이 두 이슈의 또 힘겨루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일시적이고 강하고 일시적인 그런 하락세가 나오는 반면에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때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여전히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유가가 또 다시 70불 올랐으면서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들과 뭐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 쪽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국내 증시도 부분적으로 아마 이들 관련되는 종목들이 연계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결국 최근에 가장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 여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좀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까요? 오늘장 관심주 누군가요? 오늘장 관심주는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간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참 생각보다 못 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흐름상 또 여러 가지 지금 악재적인 요소들이 지금 이미 이제 선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 아직까지 결과치가 발표가 안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시장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좀 불확실성 부분이 주가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 모멘텀이라고 보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지금 롯데의 엔지캠 생명과학 지분 이수 부분도 최근에는 잠잠하게 관련되는 내용들이 지금 뉴스가 안 오르고 있는 상태지만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과 롯데의 지분 인수에 대한 협상 부분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여전히 지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여전히 지금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하게 되면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구강 전막염 치료제 같은 주요 지금 미국 FDA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금 파이프라인이 다수 있죠.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강 전막염 치료제는 임상 이상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중으로 탑라인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강 전막염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앞으로 희귀 질환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품목 허가가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지금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것 이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mRNA 관련되는 이슈가 전혀 지금 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2011년부터 연간 한 30톤 정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mRNA 백신의 핵심 원료인 지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 생산을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지캠 하게 되면은 mRNA 쪽에 또 하나의 큰 이제 성장 축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mRNA 백신의 지질 쪽에 대한 위탁 생산하고 mRNA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mRNA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95,000원 선에서 바닥권을 지금 강하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파이프라인 부분과 그리고 또 mRNA 관련되는 이슈를 감안을 해볼 때 지금 자리는 저평가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전혀 지금 무리가 없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시가, 목표 가격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인 15만 원 선 전후,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자, 손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잡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동기 전문가의 오늘장 모닝 관심주는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롯데 M&A 기대감 속 올랐던 15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거다.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부각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이때 당시에 고점 15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mRNA 관련해서 CMO 사업 진출, 이와 관련된 재평가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략 살펴드렸습니다.